수상 스키부터 서핑까지 스릴 만점, 재미 만점. 그야말로 무리를 가르는 해양 스포츠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참으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무리를 내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카약도 보트도 아닌 빨간 고무대야를 타고 강위를 유유자적 누리고 있는 남자. 아, 대야 김장할 때 쓰시는 거는 고무다라이지 뭐. 고무다라요. 고무다라이. 애들은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갖고 이렇게 밀고 다니기는 했어요. 애들은 타야지. 다른 것도 아니요 빨간 고무대야를 타고 강위를 오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고무대야 안에서 고기를 낚기 시작하는 남자. 안 위험하세요 이게? 아니 저한테는 뭐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아, 선생님 오래 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년 가까이 타는 것 같은데 한 50년 가까이. 4, 50년 동안 예, 타셨다고요? 한 50년 가까이 타는. 고무대야야말로 가장 스릴 넘치는 해양 스포츠라는군요. 쉽게 말해서 뭐 아슬아슬하게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스릴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타보면 한 1cm 뭐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뭐 물살이 조금만 출렁해도 이게 느낌이 다 오거든요. 예, 스릴이 정말로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고무대야에 몸을 싣고 일렁이는 무리를 질주한다는 짜릿한 스릴에 온몸으로 물살을 느낄 수 있는 황홀함까지. 어린 시절 재미삼아 타기 시작한 고무대야에 푹 빠져서 5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대체 뭐가 그렇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지 제작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할게요. 아하, 이 덩치에 조심, 일단 조심. 가능할까요? 너무 그래 하면 안 되고 화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됐어요? 네. 저 밉니다 그러면. 뒤로 빠져있는데. 과연 오호 이대로 성공? 헤헤, 그럼 그렇지. 1초도 못 버티고 빠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균형 좀 잡는다는 수상 스키어들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스키 탈 때보다 더 긴장돼. 가볍게 탑승. 몸집이 작은 여자 선수라면 꽤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단 물 위에 뜨는 건 성공.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하하하, 차차차, 역시 방심은 금물이죠.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다음 타자 역시 기우뚱 균형 잡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저 그대로 대야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는 남자 선수. 아, 내가 떴다는 거 아는 순간 불안해요. 뭐 중심력 약간. 결코 아무나 타는 대야가 아니라며 의기양양 발길을 돌린 남자가 도착한 곳은 잡화점입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에겐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곳. VIP 고객 등장에 신상 고무대야의 성능 선보이는 사장님. 근데 이렇게 쳐요. 이래. 여기 보면 고무로 되는 게네 이거는. 여기 뭐 프레지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PP로 된 거, 물도 있고. 낫긴 이게 낫지, 그제? 요 크기는 뭐 요 종류가 뭐. 예, 잠시만요. 매의 눈으로 신상 제품 스캔하던 중. 하하, 그래 바로 너다. 남자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아이스박스? 설마 이걸 타겠다고요? 밑에가 요겁니까? 고객님 취향 확실히 파악한 사장님. 그렇다면 또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급히 다른 물건을 공수해 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래 쓰던 거네요. 쓰던 기라예요. 아, 쓰던 거니까. 이게 새를 놓지. 뭡니까 이게? 아 참, 그 고객 그 사장 아니랄까봐 한술 더 떠 아예 솥단지를 타보랍니다. 말린다고 말려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군요. 저분은 특이한 분인 줄알고 보면 돼. 특이한 분. 우리들하고는 이제 다르다. 새 아이템 쇼핑 후 잔뜩 신난 남자.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의 냉큼 저수지로 또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오호, 이 겁없는 20살 청년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고 나셨는데요. 헤헤이, 그대로 풍덩. 앞으로 나아가긴커녕 그대로 물속으로 직행. 남자도 아이스박스를 타보기는 처음이라네요.
다리를 제대로 못 펴겠어. 다리를 펴지를 못해. 너무 좁아 이게 지금. 괜찮으려나? 별난 도전에 모든 이들의 관심 집중. 자 갑니다. 가요. 고무대야와는 또 다른 아이스박스. 불안 요동치는가 싶더니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며 안정감을 되찾는데요. 하하, 참나 기가 막힙니다. 대단한데. 꽉 잡아. 너무 가벼워서 더 어려웠던 아이스박스. 아니 정말 저거는 이 장난이 아니네요. 왜요? 아니 그냥 이래 좁고 이래 노네요 그냥 막 조금만 움직여도 빠지겠더라고요. 빠질 뻔했다. 그러니까 제가 타던 태아가 제일 편하지. 이번엔 사장님 추천 아이템 가마솥. 장성들 여러 붙어서 남자가 탈 솥단지를 부여잡고 조심. 어이 그런데 솥 앞쪽이 기웁니다. 하하, 너무 무거운 게 문제인 것 같지요. 물들 나. 아니 여기에 걸려서 그래 지금. 일단 나와요. 나와라 손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만 역시 안 되네. 물이 들어온다. 이게 뿌기 때문에. 아쉽지만 가마솥 타기는 실패입니다. 지금 물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앞불사 다급히 움직이는 철규 씨. 이것저것 타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것도 그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얼마 전 귀농해 형님네 식당 일을 돕고 있는데요. 야, 그 어머니 아버지 그자가 자꾸 걱정하고 하는데 그 너다지 태어나 그거 자꾸 그 뭐한 짓이라 그거? 어? 가서 저 바빠 죽겠는데 가서 저 농장에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갖고 봐. 좀 쓸데없는 사람만 빨리 갖다 봐 좀. 알았어. 불호령에 등짝 스매싱을 맞은 뒤 일을 하러 온 남자. 대야 타는 실력만큼이나 닭 잡는 솜씨도 뛰어날는지 아니 날라다니고 뭐 이런 건 다 그랬어. 풀어놓기에는 그런 것도 아니다. 하하, 여놈들 닭이요 새요. 힘 펄펄 솟는 토종닭들이 푸드덕 날아다니니 남자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하, 드디어 잡았다 여놈. 거짓말 좀 보태서 사람 몸통만한 특대 사이즈. 해도 끝이 없는 게 식당 일인데요. 고생했는데 저 뒤에 가서 나무 좀 저 해가지고 불 좀 뗄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너희 형수도 와서 준비 좀 해주고. 툭하면 대야 타느라고 땡땡이인 동생이 형은 영 못마땅합니다. 모르겠어요. 막내로 커서 그런지 뭐 좀 가끔 좀 애를 매는 편이에요.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온 철규 씨. 오늘 빠지면 잘라고. 너무 그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허락을 받았어. 뭐 빠지면 죽어요. 고마 가져가지 마. 갖고 가지 마. 빠지면 잘라고. 그런데 안 된다는 말에 웬일로 순순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뭐 나 없을 때 오면은 고무다라이도 가져가고 솥도 가져가고 다 갖고 가서 타 싸서 죽겠어.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있나요? 기어이 솥을 타고 있는 남자. 좀 전에 실패가 영 찝찝했던 남자는 크기가 더 큰 솥을 발견하고 이거라면 분명 뜰 수 있다 생각한 건데요. 안 타고 배길 수가 없죠. 단단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남자의 재도전. 솥도 큰 걸로 바꿨겠다. 이번엔 성공하고 말겠다는데 과연? 긴장되는 순간 성공입니다. 성공.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잔뜩 으쓱한 남자. 좀 잡아주세요. 제가 봐서는 뭐 어느 정도 무게만 붙여주고 이제 물체에 있으면 제가 봐서는 뭐 다 될 것 같네요. 다녀왔습니다, 그죠? 저녁은 더 있습니까, 그죠?
엄마 저녁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좀 씻고 좀 자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예.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 곧장 대야부터 들고 욕실행인데요. 이건 뭐예요? 아예 때밀이 타월인데 요걸 하면 좀 잘 갑니다. 그래가지고 대야, 너는 내 운명을 외치며 요 떼수건으로 자기 몸이 아닌 대야부터 박박 문질러 닦는 남자. 지극정성도 이런 정성이 따로 없습니다. 때 빼고 광내고 목욕 재개 마친 대야. 뭐 아낄 마음도 있지만은 급한 게 우선 돼야니까. 제하고 천천히 뭐 오늘 씻고 내일 씻고 되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대야 타는 아들이 늘 걱정입니다. 오늘은 히트티 비집에 아가 안 나가. 눈이 캄캄하더라고 그만. 걱정되지. 걱정 안 될 수가 있는가? 어? 그런 위험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남자는 자나깨나 고무대야 생각뿐인데요. 어쩐지 꿈속에서도 대야를 타고 있을 것 같군요. 다음 날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남자는 살뜰히 챙기기도 합니다. 참기름 놔드릴까요? 막내 아들 철규 씨, 50 중반의 아들이지만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답니다. 고무다리만 안 타면 효자인데 고무다리 타는 동안 항상 부모들 걱정이 많아요. 그 와중에 또 고무대야. 거무대야 타지 말라고 똑똑하지 말라고 그럼 좀 따라오는 게 편합니다. 밥 먹을 때라서. 고무대야 밥상에서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나 뭐라나 하여간 못 말립니다. 타지 마라 하면 타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엄마. 안 타겠습니다. 비가 오니 오늘은 안 타겠다 했지만 그가 대야를 손에서 놓을 리가 있나요? 철구야. 아니 비 오는데 이러고 있어요. 우산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고무대야. 비는 없습니까? 이웃 형님을 만나서 대야를 쓰고 걸어가며 빗속에서 두런두런. 그러면 형님 이거 밭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형님도. 나도 안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아 그러니까 들어갈 때 살살 잘 들어가야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이 안 되더라고. 이놈이 고무다리 타고 가가지고 연밥도 따오고 그러더라고요. 형도 믿게 얻어먹었죠. 나도 믿게 얻어먹었지. 오늘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긴고 하니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연꽃밭이 하나 있는데요. 철규 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추석 지난 요맘때가 연밥을 딸 적기랍니다. 근데 왜 짜고 있어? 고맙네. 맛은 땅콩과 비슷하다는데요. 야, 연방하게 저 소만 연락 와요. 옛날에 먹는 그 맛이네. 예. 잠깐만요. 나가는 중이네. 예? 물무기한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깜빡당깁니다. 많이 좀 이따 좀 더 드릴게. 내 나감이 살 대비야. 100살. 네? 100살이라 이래도. 그거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거요? 네. 철구가 날 만날 일 주서 건강이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대에 한가득 단 연밥. 남자가 귀하디 귀한 연밥을 땄다는 소식에 마을은 벌써 잔치 분위기입니다. 아이고 나 아니야 요건 안 해. 이거는 연밥이 그 꽃이 안 피던데 달렸구나 속에. 안에 몇 개씩. 한 개도 하지. 한 개 더 있네. 가져가요. 예, 기회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 삼촌 오면은 누구라도 나도 지금 이거 얻으려고까지 왔잖아요, 제가. 치매 예방이 좋대. 한약재. 이거? 한약재. 치매 예방이요? 예. 그럼 하나 더 가져가요. 또 샜다 이것도. 예방을 해야 되네. 하나 더 가져가. 예방. 예방을 해야 돼, 참. 아유 이래 다. 마을에 다행히도 여기 연꽃밭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있는데 딸 수가 없어, 싸기도 아무도. 됐다. 이 사람만 딸 수 있어. 아무도 좀 못 딸. 갔다가 다시 갔다 해. 이 사람은 너 저 저- 타고 간대. 사지 않나? 어느 사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법. 고마운 마음에 자 아하그레이 하고 구운 고기 한 점 남자 입에 넣어주고요.
안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겁이 났지. 아이고 저 사람 마음으로나 저 속도까지 가려고 마음을 하던데. 에잉? 근데 이게 뭔 소리요? 독도요? 처음에 이제 저는 우연찮게 이제 그걸 이제 타게 됐지만은 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욕심도 생기고 처음에는 힘들더니만 지금은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래 뭐 물살 타고 다니는 게 어디 보면은 저희 한계점을 한번 보고 싶고 마지막 목표는 이제 독도 가는 거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그 독도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심해서 큰 배조차 쉬 못 닿는다는 그곳을 대야를 타고 간다? 허허 참. 간다 하는 그 용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어?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럼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 가면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실패는 하면 안 되고.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절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 예, 고맙습니다. 독도 화이팅! 지원군들의 응원에 힘입어 독도 횡단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합니다. 바다를 맨손으로 건널 수는 없는 일. 근데 이 뭐요? 쓰레받기 아닌가요? 아 이게 잘 가기는 잘 가는데 좀 약하네요 이게. 재질이 좀 약해. 파도에 맞서 가속을 내줄 최적의 노를 찾기 위한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급기야 특대 사이즈 나무 주거까지 등장. 집안 살림이 총출동했군요. 저거 처음 보죠? 어떠세요, 보시면? 예, 신기해요. 신기해요. 진짜 대단하고 신기해요. 아니 이게만 없는데 물이 퍼붓고 들어오니까 자꾸 가라앉다니까. 무엇보다 대야로 들어오는 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다에 가는 건 무리일 텐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좌절할 철규 씨가 아니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봅니다. 자꾸 이렇게 받았다 생각하고 일단 빠 생각하고요. 사선으로 약간 죽이면서 팔을 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감춰봐. 됐어 딱 맞아. 나름 인체공학적이면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물막이를 고무대야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을 힘차게 밀어낼 튼튼한 재질의 일체형 노 제작까지 완료하고요.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활용할 예비용 노를 챙기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주행을 위한 방수형 방석까지 완성. 이만하면 고무대야 튜닝은 다 된 것 같은데. 철규 씨, 이번엔 달밤의 체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도전의 성패는 무엇보다 체력에 달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철규 씨는 왜 이렇게 고무대야 타기에 열과 성을 다하는 걸까요? 제가 한 2002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조금 뭐 어려운 경우를 좀 닥치고 했었는데 겪어보고 이런 걸 탐으로써 자꾸 이제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얻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옛날 걸 좀 잊고 좀 뉘우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삶의 원동력이 된 고무대야 타기. 그래서 독도 횡단에 앞서서 실전 훈련을 위해 서해를 찾았습니다. 육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무인도까지 가보려는 건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 위로 대야를 띄우는 남자. 고무대야 타기 5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바다 앞에선 철규 씨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과연 바다에서도 고무대야 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잔잔한 파도 덕에 큰 무리 없이 전진하는 철규 씨. 특수 제작한 일체형 노도, 물막이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대로라면 성공이 눈앞이다 싶던 그때 갑자기 다급히 제작진을 부르는 철규 씨. 이것 좀 벗겨주세요. 이것 좀 벗겨주세요. 네? 아니 이것 좀 벗겨달라고요. 왜요? 아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먹고 이건 벗기가 안 좋아요. 만약 이대로 혼자 바다에 나갔다면 망망대해 떼약볕 아래에서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 봉착에 이래저래 타는 목을 겨우 축이고
심기일전해서 예비용 노를 이용해 무인도를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헛둘 헛둘. 이번엔 별 무리 없이 잘 가나 했더니 손에서 노를 놓치고 마는 철규 씨. 잠깐. 역시 바다는 물이었던 걸까요? 아니. 좀 많이 젖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노를 놓쳤어요. 잠깐만.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포기란 없다를 외치며 전진 또 전진하는 남자. 그렇게 육지에서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인도 상륙에 성공합니다. 와, 드디어 해냈네요. 저도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감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바다 풍경도 만끽하는데 바다를 보며 독도도 꼭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리라 다짐합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려나 했더니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철규 씨 표류라도 한 걸까 했더니 이런 고무대야 타고 낚시 중이었군요. 어우, 뭐 잡았다. 어우, 쭈꾸미다 쭈꾸미. 근데 그게 뭐라고요? 쭈꾸미네 쭈꾸미. 갓 잡은 쭈꾸미에 게까지 넣은 라면이라니 진수성찬 안 부럽습니다. 고무대야 타고 바다에 나온 덕에 즐기고 맛보는 특권이 아닐 수 없군요. 이게 바로 잡아먹으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저기. 멋지게 무인도 정복에 성공하고 몸도 마음도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철규 씨. 독도 횡단 도전을 위한 시작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철규 씨네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무대야를 탄다니 부모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건데요. 예. 이제 고무다래 고무타래. 왜요? 고무타. 왜요? 위험해야 안 돼. 고무타. 거짓이 얼마 밥 못 먹나? 고무타. 어? 예. 그거 위험한 짓을 자꾸 계속하지 말고 이제 할마차 했을게. 고무타. 어?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거든 말아. 말아. 시발. 말아.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나? 예,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말하거든 말아. 이제 그만해. 그 만약에 무슨 사고나 나면 말이지. 너만 안 해나 지금. 어찌되나? 어? 그랬거든. 정말 아버지가 없고 사람이 살라고 없고 하는,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빨리. 사람이 살라고 하는 짓을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띄는 알겠나? 예, 아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떻다 하면 선뜻 그만두겠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철규 씨. 드라이기 머리. 그런데 부모님도 이번엔 그냥 잔소리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예, 제가 뭐 연세도 많고 아버지가 어머니나 뭐 그런데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지금 제가 조금 뭐 부족한 게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경제적이나 뭐. 그런데 다음 날 어김없이 고무대야 타기에 나선 철규 씨.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는 걸까요? 부모님 반대가 심하니까 무조건 갈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체력 단련이나 뭐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모님 설득해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잠시 미루는 거랍니다. 대신 새로운 훈련을 시작할 거라는데요. 다름 아닌 독도의 파도를 본떠 만든 인공 파도 훈련. 저수지에서 파도 훈련이라뇨. 물살을 너무 뿌리잖아. 옆으로 넘으면 전복되지. 그의 황당한 도전에 기가 차지만 그는 말하고 싶답니다. 거친 파도는 정면으로 맞서야만 넘을 수 있듯이
인생의 시련도 피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고무대야를 통해 찾은 유쾌한 그의 인생 제2막처럼 말입니다.